2002년 저희 가족은 급하게 강원도 춘천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여기야. 아버지가 하시던 사업이 어려워져서 살던 집까지 내놓게 됐거든요. 들어가자. 그런데 갑자기 왜 그래? 여동생이 갑자기 떼를 쓰면서 엄청 우는 거예요. 왜 우냐고 물어도 말도 안 하고 그냥 엄마만 붙잡고 울더라고요. 아,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마. 왜 그래? 그런데 동생이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기분이 정말 좋았습니다. 어머? 처음으로 제 방이 생겼거든요. 좋지, 좋지. 너무 좋지. 아이네, 아이야, 아이야. 얼른 방 구경을 하려고 신나게 뛰어 들어갔는데 왜 그래? 문턱에 발이 턱 걸려 넘어졌어요. 문턱이 제 종아리까지 올라와 왜 있더라고요. 이렇게 높아? 오. 그리고 희한한 게 낮인데 방 안이 꼭 밤처럼 깜깜했어요. 그러고 보니 집에 창문이 없었습니다. 단 한 개도요. 뭐야, 이게. 말도 안 돼. 뭐 이런 집이 다 있지? 싶었지만 불평했다가는 기껏 얻은 제 방을 뺏길까 싶어서 에이, 불 켜고 살면 되지 하고 방에 제 짐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여놨죠.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방에서 혼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저희 가족이 트럭을 타고 이사를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 육교에 한 여자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라고요. 그때 차가 잠깐 신호에 걸렸는데 그 여자가 고개를 휙 들더니 셋, 넷, 하나, 둘, 셋, 넷. 순식간에 트럭 앞 창문에 찰싹 붙어서 숫자를 세는 거예요. 누나를 마구마구 굴리면서 저희 가족 한 명 한 명을 훑어보는 것 같았어요. 다 노리는 거 아니야. 그런데 너부터야. 너부터야.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혼자 자는 건 진짜 무서운 일이구나. 오늘은 엄마랑 같이 자야겠다 싶어서 문을 열려고 하는데 매캐한 향 냄새가 신동하는 거예요. 문을 여니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거기다 대고 정신없이 절을 하고 있었어요. 오늘 제사였나? 하고 제사상에 놓인 사진을 딱 봤는데 온몸이 붓고 심장이 너무 뛰었어요. 왜?
거기에 제 사진이 놓여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왜? 엄마, 아빠. 내가 왜 죽어? 그때 재한아, 정신 좀 차려봐. 재현아 정신 차려봐 재현아. 아이고 어떡해. 왜 그래? 괜찮아? 재현아.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러는 이유를 듣고 나니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엄마도 꿈에서 제 제사상을 차리고 절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야? 뭐야? 그러니까 저랑 똑같이 제가 죽은 꿈을 동시에 꾼 거죠. 그러네. 제 방에서 잘 때마다 그 꿈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저는 제 방에 있는 게 점점 무서워졌고 결국 엄마, 나 이 방에 못 있겠어. 여기 진짜 이상하다니까? 어? 아니 이 방 진짜 들어오면 안 돼. 무섭게는 뭐가 무섭다고. 아니 멀쩡한 방을 아깝게 왜 놀려? 그럼 아빠 방 한다. 어? 아버지는 자기는 꿈도 안 꾸고 멀쩡하다면서 아이고 편하다. 안 된다고. 그 방에서 주무시기 시작했습니다. 오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집이 다 무너지는 듯한 큰 소리에 놀라서 나가보니 아버지 차가 집 담벼락을 들이받은 거예요. 아이고. 뭐 어떻게 된 거야? 여보 정신 차려. 여보. 내가 사람을 쳤다고요. 내가 사람을 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람을 쳤다니 무슨 말이야? 내가 여기서 분명히 사람을 쳤다고. 여기 분명히 나 사람을 쳤어. 그 말에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엄마는 얼른 후레쉬를 들고 주변을 살펴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아버지 차에 치였다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집주인 신고로 찾아온 경찰이 같이 수색을 했는데도 사람은커녕 동물의 흔적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아버지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그 손이 다리 밑에서 쑥 올라와서 핸들을 막 잡아 돌렸단 말이야. 앞으로 피가 팍 튀었는데 그때 분명히 쳤는데. 하루 종일 술만 드시고 벌벌 떨면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게다가 야, 내가 그렇게 쳐다보지 말랬지. 내가 웃어! 아이고 무섭다. 집도 팔아먹고 뭐 큰 소리야. 넌 그 말버릇이 문제야. 알아? 저와 여동생은 너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다시 들어가고 싶지 않은 그 방, 제 방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 말랬지. 내가 뭐라 그랬어? 야, 내가 웃어! 그런데 오빠, 저기.
머리를 막 풀어헤친 여자가 방 안을 공중공중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물건을 깨부수는 소리가 터질수록 여자는 좋아 죽겠다는 듯이 희죽대면서 천장에 닿을 것처럼 뛰었어. 그러더니 갑자기 저희를 쳐다보는데 꿈에서 봤던 그 여자였어. 어머. 그런데 그때 네 발로 기어서 문 앞에 서다니 그 모습이 너무 무서워서 숨을 참고 눈을 지끔 감았는데 그 순간 엄마의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눈을 떠보니 문 앞에 있던 여자는 사라졌더라고요.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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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일어나봐. 어? 어떡해. 엄마 일어나.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정신 차려. 그때 그 뒤로는 기억이 나질 않아요. 결국 저희 가족은 6개월도 채 못 살고 그곳을 나오게 되었어요. 저거 뭐야? 저희 가족은 보고야 말았습니다. 제 방 쪽 지붕 위에서 그 여자를요. 그때 저 여자 이사 왔을 때부터 지붕 위에서 우리 보고 있었어. 식구들이 다 봤구나, 식구들이. 갑자기 왜 그래? 여동생이 그렇게 울었던 이유, 울지 마. 이사 온 순간부터 갑자기 왜 울어? 저 여자를 봤던 겁니다. 지붕 위에서 우리 가족을 세어보고 있는 소름 끼치는 모습을요. 그 말을 들은 엄마는 곧바로 그 집에서 쓰던 모든 물건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난 이후에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저희가 살았던 집 주인 할아버지께서 무당 할머니하고 재혼을 하셨는데 무당 할머니의 친딸이 이제 6개월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 그 이후로 무당 할머니께서는 친딸의 영혼을 부르는 굿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신당이 이제 저희 집이었던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창문이 없지. 그래서 제 방은 딸을 부르는 두수를 하기 쉽게 정사각형을 만들었던 거고 또 함부로 나가지 못하도록 문주방턱이 매우 높았던 거죠. 또 창문이 하나도 없는 이유가 이제 귀신이 좋아하는 어두운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였다고 하네요. 아 그렇구나. 지금 생각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꿈속에서 그 여자가 차창에 바짝 붙어서 저희 가족들을 새아리던 그 모습을요. 어쩌면 그건 자신의 제사상에 스스로 바쳐진 우리 가족을 세어보고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요? 성진 씨에게는 사귄 지 2년 정도 된 여자친구가 있었거든요. 여자분은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했대요. 가명 민주 씨로 민주. 하겠습니다. 여자친구인 민주 씨가 대학 졸업과 함께 취직을 하게 된 거예요. 아, 잘 됐네. 그래서 이 회사 근처에 있는 원룸을 얻어서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날은 이제 이 성진 씨가 처음으로 그 집에 초대를 받아서 가는 날이었죠. 403호 4층에 있는 원룸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딱 보니까 성진 씨가 이상한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사 들어온 우리 민주 씨 현관문 바로 옆에 이불, 뭐 전기 담요, 여자 화장품, 고가의 명품 가방들이 짐을 다 뺀 것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너 두고 아, 그 전집 어. 집인가?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사 들어온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짐 정리를 아직 안 한 건가? 일주일만 됐는데. 그래서 민주 씨한테 물어봤대요. 이거 뭐야, 민주 너 거야? 이거 내가 갖다 버릴까? 그랬더니 민주 씨가 아니야. 전에 살던 사람이 급하게 짐을 빼놓고 간 거야. 왜 안 가져갔지? 그리고 이상한 게 나 이사 들어온 날 이 집 안에도 짐 정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대요. 뭐가 남아있었나 봐. 마치 몸만 쏙 빠져나간 것처럼 만둬주려 했나.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예요. 성진 씨는 뭔가 조금 찜찜하긴 했지만 급한 일이 있어서 이사 나갔겠거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 둘이 잠이 들었어요. 근데 뭐야? 여자친구 민주 씨의 소리에 성진 씨가 잠에서 깨어나요. 옆을 보니까 민주 씨는 눈을 이렇게 허옇게 까 뒤집은 채로 몸을 막 이렇게 떨고 있는 거예요. 성진 씨는 놀래서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민주야. 그제서야 민주 씨는 눈을 확 뜨고 잠에서 깨어난 거죠. 나 여기 원룸에 이사 온 후로 자꾸 가위에 눌려. 아, 뭐야 너 지금 이거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봐. 귀가 허해졌나? 아니야 괜찮아지겠지 뭐. 지나갈 거야. 하지만 민주 씨의 예상은 빗나갑니다. 이 가위는 날이 지날수록 점점 더 세졌어요. 아, 이거 위험한데. 자다가 괴로워하면서 깨는 거는 다반사고요. 민주 씨 얘기에 의하면 민주 씨 꿈에 항상 같은 여자가 나와서 벽에 붙어서는 민주 씨를 쳐다보고 있구나. 그 집에서. 그 집에서 민주 씨 목을 아이고. 끈질기게 쫄르면서 엄청 괴롭히는 꿈을 꾼다는 거예요. 한두 번도 아니고. 성진 씨는 도와주고 싶지만 도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들 때까지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곤 했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주 씨가 본가에 내려갈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그날 처음으로 혼자 이 집에서 지내게 된 거예요. 맥주 한 캔을 탁 마시고 TV를 보면서 잠이 들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성진 씨가 잠에서 살짝 깬 거예요. 근데 그 순간 뭔가 쎄한 느낌이 온몸을 확 휘감더래요. 그리고는 뭔가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문을요? 그래서 뭐지? 어디서 들리는 거지? 하고 보니까 창문에서 이 소리가 나요. 4층인데 4층에서 창문이? 뭐가 바람에 날아왔나? 생각을 하기에는 이 소리가 계속 똑같은 박자로 뭐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인위적인데 치는 소리 누가 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꿈 얘기도 했잖아요. 너무 무서워진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창문 앞을 휙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비닐봉지나 새라고 하기에는 그림자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성진 씨가 이거 확인을 해봐야겠다. 일어나려는데 누군가 성진 씨 발목을 확 잡은 것처럼 아이고.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가위. 아, 나 지금 가위 눌렸구나. 가위다.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 가위가 얼마나 세게 눌렸는지 다음 날 민주 씨가 올 때까지 풀리지가 않았대요. 어이 뭐야? 민주 씨가 깨워줘서 그제야 가위가 풀린 거예요. 어머. 민주 씨도 그렇고 성진 씨도 그렇고 이 집에서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 집이 문제인가?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이 두 분이 이 집에 뭔가 이상한 존재가 있다라고 확신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날도 이 두 분이 그 집에서 잠이 든 거예요. 그런데 성진 씨가 들었던 그 소리, 똑똑똑. 이 소리가 또 들리더니 이번엔 이 두드리는 소리뿐만 아니라 창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성진 씨가 그쪽을 딱 보니까 창문에 어떤 여자 얼굴이 보이더래요. 성진인데? 근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하관은 안 보이고 누가 눈만 너무 무섭잖아. 이렇게. 근데 마치 눈이 이 방 안을 몰래 보고 있는 것처럼. 찾는구나. 성진 씨는 이제 몸이 굳어가지고 그 여자랑 눈이 마주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점점 하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라오구나. 웃어. 웃는 거야. 그리고는 너무 싫어. 거미처럼 이 창틀을 더듬으면서 기어 들어오더래요. 무서운데. 근데 문제는 이 여자가 이렇게 벽에 붙어서 눈만 떼굴떼굴 굴리더니 성진 씨 옆에 자고 있었던 민주 씨를 발견했잖아요. 그 민주 씨한테 아유, 갑박사님. 또 약한 모습 보이신다. 이렇게 기어서 민주야, 일어나봐. 민주 씨. 민주 씨 배 위에 올라앉더니 두 손으로 막 목을 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민주야, 일어나봐. 성진 씨가 그걸 보고 너무 무서운데 나오라고 막 끌어냈대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성진 씨를 무표정으로 보면서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순간 성진 씨가 하면서 잠에서 깨어나게 돼요. 꿈이야. 꿈이었던 거죠. 다행이네. 근데 이상했던 게 뭐냐면 성진 씨가 확 하고 일어났잖아요. 이 여자친구 민주 씨도 동시에 뭐야? 하면서 일어난 거야. 동시에? 그래서 민주 씨가 성진 씨를 붙잡고 엉엉 우는 거예요. 오빠 고마워. 나 살려줘서 고마워. 꿈이 아니야 이거는. 민주 씨가 꿈속에서 목이 졸렸대요. 근데 성진 씨가 자기를 구해준 거예요. 둘이 똑같은 꿈을 꾼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 이 집에서 못 있겠다. 여기 이제 내놓자. 부동산에 내놓자. 나도 이제 여기서 못 있겠다. 내놓을게 하고 부동산에 집을 내놓은 거죠. 근데 빨리 안 빠지는 거예요. 소문이 다 났나? 그래서 한동안은 이 집에서 더 머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치, 뭐 바로 빠지나. 어쩔 수 없이 이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이제 성진 씨랑 민주 씨가 주말 데이트 약속을 잡은 거예요. 근데 민주 씨가 연락이 안 돼. 올 시간이 지났는데 전화도 안 받는 거예요. 걱정이 되니까 민주 씨 집을 찾아간 거죠. 가봐야지. 민주 씨가 침대 위에 죽은 사람처럼 쳐져서 누워 있는 거야. 놀래서 성진 씨가 민주야 왜 그래? 일어나봐. 민주야 일어나봐. 한참을 흔들었더니 민주 씨가 힘없이 눈을 이렇게 뜨면서 오빠 나 이 집에 이제 더 이상 못 있겠어. 저기 여자가 손을 막 떨면서 민주 씨가 가리킨 곳은 민주 씨 침대 맞은편에 있는 빈 벽이었대요. 그리고는 민주 씨가 전날 밤 있었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날 집에 혼자 있어야 되니까 잠이 안 오죠. 침대에서 계속 뒤척뒤척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왠지 창문 쪽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왜 그거 있잖아요. 너무 불안하면 이 불안함을 확인해서 불안감을 없애고 싶은 마음. 그렇죠. 민지 씨가 벌떡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네 하고
침대로 딱 가려고 하는 그 순간 건너편 건물에 뭐가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저게 뭐지? 하고 자세히 봤더니 거미처럼 이렇게 붙어서는 그 위를 타고 기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움직이던 그 여자가 딱 멈춰서서는 민주 씨를 쳐다보더니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너무 무서운 민주 씨는 창문을 닫고 침대로 달려가서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썼대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 내가 창문을 잠갔나? 아, 그치. 잠가야지. 창문을 잠궈야겠다 생각하고 재빨리 일어나서 문을 잠그려고 하는 그 순간 창문에는 이미 그 여자의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여자가 창문으로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천히 벽을 기어서 움직이는데 이 여자가 멈춰선 곳은 바로 민주 씨 맞은편에 있는 그 벽에 스르르 하고 내려와 민주 씨를 마주 서더래요. 근데 그때 이 여자한테서 뭔가 똑똑똑 하는 거. 후두둑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뭐지? 하고 자세히 보니까 물이 아니라 피. 이 피가 바닥에 흥건히 고이다 못해서 피바다가 되는 광경을 민주 씨는 덜덜덜덜 떨면서 쳐다보고 있고 이 여자는 민주 씨를 계속 노려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이 여자가 서 있는 뒷벽면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벽면? 이 벽에 빨간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글씨는 죽어. 민주 씨는 그걸 보고 기절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이 두 사람은 그대로 짐을 대충 챙겨서 나와버린 거죠. 나가야지. 근데 소름이 돋았던 게 그 여자가 서 있었던 그 벽면 있죠? 그쪽이 빗물이 샌 것처럼 벽지가 축축하게 울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 시절에 이제 많이 가난하고 여유롭지 않은 집이었습니다. 보증금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한 방에서 네 식구가 같이 자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딱 한 번 혼자 자게 된 날이 있었는데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봤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지금도 온몸에 털이 이렇게 서는 기분이거든요. 그래요? 때는 1996년 여름입니다. 전라남도 광주의 한 단칸방으로 이사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을 가지고 월세도 아닌 전세방을 구해야 할 정도로 쉽지 않은데. 네, 녹록지 못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통 단칸방 중에서도 반지하 단칸방을 전전해야 그 정도 했습니다. 했어요. 네. 이번에도 그러겠거니 하면서 부모님을 쫓아 새 단칸방에 도착했는데 이번에 반지하가 아닌 거예요. 형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엄마, 방은? 우리 방 저기. 햇볕이 잘 드는 단층집 끝방을 개조해서 만든 단칸방인데 우와, 창문도 있어. 좋아? 아, 이제야 빛 좀 보고 살겠네. 집 잘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런데 딱 하나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아, 근데 여기 주인집은 지금 안 계시나 봐요? 아, 지금 일이 있어서 집에 다들 없나 본데. 뭐 사람 없으면 조용하고 좋지 뭐. 이제 이사 그만 가고 이번 집에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일도 좀 가득하고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면서 형훈 씨네 가족은 새로운 단칸방에서 첫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방 안쪽부터 아빠, 엄마, 남동생 그리고 이제 주인공 형훈 씨 이 순서대로 누워서 잠이 들었습니다. 네. 아우 새벽에 깬 거예요. 식혜를 너무 많이 먹어갖고. 네. 화장실 가려고. 새벽에 이제 신호가 온 거죠. 단칸방이다 보니까 화장실이 방 안에는 없었고요. 대문 옆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을 써요. 예. 깜깜한 마당을 지나서 후다닥 달려가서 도착했습니다. 괜히 무섭고 또 으스스하잖아요. 또 이게. 그래서 화장실 문도 열어둔 채 볼일을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뭔가 같은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야 이거 큰 소리네. 약간 좀 거리감 있는 멀리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무언가가 창문에 이렇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갖고 뒤를 돌아갔는데 아까 들리던 소리마저 일단 사라진 채 마당에는 정적만 가득했습니다. 순간 무서운 마음에 일기 시작한 형훈 씨는 뒤도 안 돌아보고 재빠르게 방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이불 들어가서 다리랑 팔, 머리끝까지 다 덮고 이게 좀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뭐지? 아니 아무리 다 자고 있다고 한들 방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싶어서 이불을 가만히 내리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근데 바로 옆에서 자고 있어야 될 가족들이 동생도, 엄마도, 아빠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뭐야, 단칸방인데. 나 빼고 다들 어디 간 거지? 그런데 그때 근데 아까 화장실에 갔을 때 그 들렸던 이상한 소리가 또다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창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서 나는 것 같은 거예요. 용기를 내서 소리가 들려오는 창가 근처로 시선을 돌렸죠. 근데 형훈 씨는 온몸이 굳어버린 채 창문에서 시선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뭘 봤는데요? 창문 너머에는 산발한 누군가가 창문에 대고 머리를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고개를 돌려가면서 마치 창문 안을 이렇게 둘러보는 것처럼. 좌로 한 번, 우로 한 번. 그 고개를 돌려가면서 이렇게 두드려대다가 갑자기 고개를 확 돌려서 형훈 씨를 정면으로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발 사라져라, 사라져라, 제발 사라져라. 마음속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어린애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툭툭 치던 그 소리가 더 이상 다행이네. 안 들리는 거예요. 갔나 보다. 네. 다 끝났나 싶어서 눈을 살며시 뜬 채 창문 쪽을 아까 바라봤습니다. 다행히 창문에는 이제 그림자 한 점 없었고 방 안을 둘러봐도 별다른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죠. 다행이다, 다행이다, 갔어. 너무 무서워져서 이불을 푹 다시 덮고 잠에 들려고 하는데 분명히 밖에 있었던 그 산발한 머리의 누군가가
방 안 수납장 위에서 형우 씨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들어왔어. 아니야. 그러더니 형우 씨한테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왜 그래? 그 산발한 머리 밑으로 손도 발도 몸통도 그 어떤 것도 안 보이고 머리만 남아서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머리만. 그제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던 모습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창백한 피부에 산발한 머리에서는 무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귀까지 찢어진 입은 계속해서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리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세요? 정확하게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머리는 많이 헝클어져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 끝에서 뭔가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안 그래도 좀 찢어지게 웃고 있던 입이 거의 더 찢어지면서 뭐 신나하는 표정이에요. 그 머리가 계속 휘리릭 돌더라고요, 제자리에서. 돌고 막 돌면서 근데 그때 이제 뭐가 막 사방으로 튀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물에 젖은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물이 아니고 피였습니다. 비주얼 너무 무서워. 어느새 겁에 질려서 누워있던 형훈 씨의 얼굴에서 단 한 뼘도 안 되는 거리까지 다가온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의 눈을 정확히 내려다본 거예요. 형훈 씨의 눈이 이렇게 마주본 그 순간 그때 형훈 씨의 머릿속으로 관통하는 기억이 떠오른 거예요. 귀신을 만나면 절대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러고 있어. 그래서 귀신은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한테 딱 달라붙는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형훈 씨는 온 힘을 다해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러자 그 머리만 남은 여자는 형훈 씨 귓가에 대고 끊임없이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형훈 씨가 계속 모른 척을 했기 때문인 걸까요? 답을 요구하듯이 계속 들려오던 그 소리는 점점 잦아들기 시작하고요. 잠시 후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오는 거예요. 엄마. 이 시간에 집에 올 사람이라면 부모님밖에 없겠다. 그래서 가뜩이나 혼자 무서웠던 형훈 씨는 반가운 마음에 이불을 박차고 달려나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엄마! 또 언제 밖으로 나갔어? 아우. 막 사람을 막 괴롭히네. 그 순간 형훈 씨는 실제로 기절을 하고 왔어요. 기절하죠. 진작 했어야지, 세상에. 감당하기가 힘든데. 형훈아. 형훈아. 왜 그래? 엄마 왜 그래? 잠시 후 누군가가 다급히 흔드는 느낌에 눈을 떠보니까 엄마더라고요. 엄마, 가족 셋이 어디 갔었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우리 형훈이 엄마 아빠 없어서 많이 놀랬지. 그러니까 낮에만 해도 멀쩡했던 동생이 고열에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고는 그 경황이 없으니까 잠든 형훈 씨를 두고 병원에 일단 다녀오신 거예요. 그 사이에 잠들었는데. 사정을 알고 나니까 이해도 되고 또 아프다는 동생 걱정도 된 거죠. 근데 지훈이는 어디 있어? 아직 병원에 있어? 엄마 옷에 엄마 몸인데 목 위로는 아까 봤던 그 여자 얼굴이 붙어 있는 겁니다. 엄마. 살아야겠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생각도 나지 않았던 형훈 씨는 대문 밖으로 뛰쳐나가서 무작정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맨발로 정신없이 뛰다 보니까 가로등 아래였는데요. 그때 형훈아 왜 있어? 저리 가.
저리 가. 왜 그래? 형아 왜 그래? 엄마야 엄마. 아니 뭐 진짜 엄마야 뭐야 이제. 엄마 맞아? 분명 엄마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잖아요. 형아 괜찮아. 엄마. 근데 형훈 씨 얼굴 매만지고 껴안아주고 달래주는 손길에서 너무 따뜻한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 어깨 너머 남동생을 업고 있는 아빠도 보였고. 그래서 이제 엄마에게 매달려서 엉엉 울고 가족들하고 함께 이제 집으로 돌아왔죠. 그 조심스럽게 방을 살펴봤는데 아무것도 보이진 않았고요. 근데 엄마, 놔두고 셋이 어디 갔었어? 나 진짜 놀랐단 말이야. 동생이 갑자기 자다가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엄마, 지금 뭐라 그랬어? 동생이 자다가 갑자기 경기가 나서 아빠가 들쳐업고 응급실 다녀왔어. 방금 엄마가 들려준 이야기는 아까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들려준 이야기하고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얘기한 거예요. 뭐가 꿈이고 도대체 뭐가 현실인지 분간이 가지 않으면서 다시 덜덜 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는 형훈 씨를 마주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해보라고 하셨죠. 형훈 씨는 보고 겪은 일 그대로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희 집을 소개해준 중개인분한테 가서 혹시 이 집과 얽힌 문제가 있었는지 꼬치꼬치 물어보셨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그 중개인분이 드디어 그 집의 비밀을 털어놨답니다. 거기가 원래 신혼부부가 살던 집인데 둘이 여행 간다고 집을 나서더니 교통사고가 크게 나버렸대. 그래서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 있는데요? 그게 그 자리에서 둘 다 죽어버렸대. 네? 근데 마누라 쪽이 몸뚱이만 찾고 머리를 못 찾았다 그러더라고. 아우 너무 심하다 진짜. 아우. 아 근데 이 제목이 왜 엄마인가 했더니 엄마를 그냥 따라한 거잖아요 지금. 아니 정말 이게 감당할 수 있는 한계치를 좀 벗어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엄마를 건드리니까. 아, 내가 봤을 때 이거 꿈 같아, 꿈. 아니 꿈이어도 진짜 악몽 중에 진짜 악몽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거기서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교통사고가. 구라 형님은 자꾸 이제 꿈이다,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사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아니, 언제 끝나는 거야, 이거는? 한번 들어봐요. 아, 진짜. 한번 들어봐요 네, 또 꾸밀 수 있으니까. 예. 몇 년 후에 안타깝게도 이제 아버지가 위암으로 아유. 돌아가시고요. 어머니도 형훈 씨가 수능을 보기 보름 전에 당뇨합병증으로 돌아가셨대요. 오, 야, 졸지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다. 그래서 형훈 씨가 그 와중에서도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을 한 거죠. 형훈 씨는 일단 혼자 올라와서 서울에서 또다시 반지하 고시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강의를 마치고 고시원에 돌아와 침대에 벌렁 누워서 낮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머리맡의 창문에서 오래전에 들었던 그 아, 이거 진짜 뭐야? 미치겠다. 뭐야 안겨서 다시 같이 올라온 거야? 나타나? 진짜. 순간 정신이 번쩍 든 형훈 씨가 눈을 부릅뜨는 고개를 젖혀서 창문을 보자 나 보인다고 했잖아. 잊고 지냈던 그 머리만 남은 여자가 창문을 지나서 천천히 형훈 씨 머리맡으로 오더니 형훈 씨 얼굴을 거꾸로 마주본 채 씩 웃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저 월세 내려왔는데요. 학생, 혹시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아이고, 근데 왜 저런 걸 매달고 다녀? 네? 잠깐 있어봐. 네, 뭐 하나 줄게. 그 할머니가 이제 무당은 아니시고요. 방 안에 신당 같은 걸 차리고 사셨대요. 자, 이거 품에 잘 지니고 다녀. 응? 돈은 안 받을 테니까. 이걸 왜 주시는 건데요? 아이고, 어깨에 여자가 있어. 그것도 머리만 있어가지고. 아이고. 원래 친구와 같이 살던 저는 이제 집 계약이 끝나고 복층에서 혼자 자취를 시작하게 됐어요. 집 1층에 식탁이랑 책상이 옵션으로 있어서 자연스럽게 거실 겸 서재로 이제 사용을 하고 2층에다가 매트리스를 올려놓고 침실로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이사 첫날 짐 정리를 다 하고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겨우 제 몸을 매트리스 위에 누일 수 있었습니다. 복작복작하던 집에 정막이 찾아오고 슬슬 이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도 나고 신경 쓰이게 계속 알 수 없는 소음들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괜히 소리에 예민해지게 돼서 이 시계 소리도 오늘따라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았죠. 하루 종일 이사하느라 몸은 지쳐 있는데 또 잠들려고 하면 그 소음 때문에 또 깨고 이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도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집에 시계가 있었나? 응? 응? 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와, 맞죠? 전에 살던 세입자가 시계를 혹시 두고 갔나? 아니면 혹시 내가 잊고 있었던 시계가 집에 있는 건가? 온 집안을 한참 동안 뒤졌는데 역시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나는 소리야? 다음 날 남자친구를 만난 저는 전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를 했어요. 복층이라서 방음이 안 되나? 아니 어제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너무 들리는 거야. 소리? 무슨 소리? 아, 이게 시계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내가 집을 다 뒤져봤는데 시계는 없고 소리는 계속 나고 이상해. 너무 무서워. 혹시 그러면 귀신 아닐까? 귀신이 시계 소리 잘 낸다던데? 아 하지 마. 나 진짜 무섭단 말이야. 아무래도 귀신인 것 같네, 맞네. 아 하지 마. 나 진짜 무서워. 남자친구는 대수롭지 않게 그거 귀신 아니야? 왜 무섭게 그래? 하면서 저를 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혼자 그 집에서 잘 수 있겠어요. 결국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며칠 동안 같이 있어주기로 했죠. 막상 올라가자. 그렇게 집들이 겸 맛있는 것도 차려 먹고 영화도 보고 어젯밤에 무서운 일은 잊고 남친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냈어요. 내일 출까? 응, 내일 치울까. 다시 밤이 찾아오고 저희는 2층으로 올라갔어요. 누워서 한참을 대화를 하다가 남자친구가 먼저 잠이 들고 잠이 안 오던 저는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알 수 없는
소리. 시계들. 또 귀를 파고드는 시계 초침 소리. 도대체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제대로 들어보자 싶어서 이 게임을 멈추고 가만히 귀를 기울이자 그 소리도 거짓말같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놈 돌아버려. 그런데 제가 부스럭부스럭 움직이면 또 귀신같이 들려오는 알 수 없는 그 소리들. 정말 미칠 것만 같았어요. 원우야, 원우야 일어나봐. 너 무슨 소리 못 들었어? 시계 소리랑 막 이상한 소리 났잖아. 아니, 아무 소리 안 났는데. 네가 귀신이 시계 소리 들린다며. 방금도 그 소리 났단 말이야. 나 진짜 무서워. 야,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귀신은 어딨어. 째깍째깍. 오빠는 나도 이렇게 시계 소리 잘 내잖아. 째깍째깍. 남자친구가 치는 장난에 저도 긴장이 좀 풀렸고 결국 남자친구한테 꼭 안긴 채 다시 잠에 빠져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먼저 일어나서 출근 준비를 했어요. 좀 부산스러웠는데도 남자친구는 한 번 깨지 않고 잘 자더라고요. 그렇게 출근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아무래도 오늘 야근을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은 장례식에 가야 한다고. 또 그 다음 날은 회식이 생겼다고 못 온다는 거예요. 피하는 건가? 또 뭐다? 괜히 귀찮으니까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계속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저희 집에 오는 걸 꺼리는 게 보이더라고요. 아, 뭐야 이거. 남친 마음이 좀 변했나 싶으면서 저도 짜증이 좀 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잠이 안 올 때 자주 듣던 동화 오디오북을 1층 컴퓨터에 틀어놓고 깊은 산 속에 꼬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 2층으로 올라와서 누웠어요. 여름날 말소리를 들으면서 노곤노곤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한 고랑을 메고는 그런데 한 2시간쯤 잤나? 뭐야? 키보드 눌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누가 왔다. 누가 왔다. 더 무서운 건 그 키보드 소리에 맞춰 오디오북의 같은 구절이 계속 반복 재생되고 있었어요. 새엄마는 백설공주의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설공주의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을 난도질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대사에 소스라치게 놀란 저는 바로 1층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컴퓨터엔 제가 틀지 않은 잔혹 동화 오디오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다른 영상이 자동 재생됐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잔혹 동화가 왜 틀어져 있지? 찜찜한 기분에 다시 오디오북을 못 틀겠더라고요. 결국 2층으로 올라와서 침대에서 이리저리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새고 있는데 그리고 째깍째깍 시계 소리가 들렸어요. 아, 또 시작이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1층 쪽에서 들리던 그 소리가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고 점점 더 다가오더니 복층 난간 사이에 턱을 이렇게 개고
그 여자는 제가 누워있던 매트리스를 확 잡아 끌었어요. 그 괴력에 이끌려 가던 중에 전화벨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깼습니다. 꿈이네. 다행이다. 다행이다. 꿈이다, 꿈. 전화기를 보자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오고 있었습니다. 원우야. 소연아, 너네 집에 내가 갔어야 되는데 내가 미안해. 난 그래도 방금 악몽 꾸고 있었는데 네가 전화해줘서 깼어. 고마워. 악몽? 어떤 악몽? 저 혹시 소연아, 너 그 창문에... 아니다, 아니야. 뭔데? 얘기해봐. 제가 악몽을 꾸고 있었다고 하니까 횡설수설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한참을 뜸들이던 남자친구는 저에게 혹시 창문을 봤냐고 물어봤고 창문을 바라본 그 순간 저는 울면서 그 집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창문에 뭐 있어? 뭐 있어? 사람이 닿을 수 없는 높이의 손바닥 자국이 사방으로 잔뜩 찍혀져 있었어요. 정신없이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와 남자친구를 밖에서 만났을 때 너 어떻게 알았어? 나 사실 그날 봤었어. 저는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잤던 날 놀란 저를 재워주고 곧 본인도 잠이 들었대요. 네. 그런데 어디선가 그 소리에 뭐지? 하고 슬며시 눈을 떴는데 남자친구는 너무 놀라서 숨죽인 채로 이불을 덮어 쓰려고 하는데 실수로 그랬더니 그 여자가 남자친구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남자친구 바로 위쪽 천장까지 그리고는 길다란 입을 찢어 활짝 웃으면서 꿈이야. 말하지 마. 그 상태로 남자친구는 바로 기절을 해버렸고 다음날 아침까지 제가 출근하는 소리를 듣고도 일어나지 못했대요. 겁먹어가지고 눈을 못 떴구나. 넌 어떻게 그 여자를 봤으면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줄 수가 있어? 같이 있어주지도 않고. 아니, 너 집 계약도 한참 남았고 아니, 이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할 것 같아서 그래서 얘기 못했어. 저는 그 길로 복층에 있던 짐을 다 옮겼어요. 그리고 몇 개월 동안 월세랑 관리비만 내면서 빈 방으로 방치를 하다가 방을 뺐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이 째깍째깍 시계 소리를 내며 절 주시하고 있었던 그 여자. 도대체 그 여자는 저에게 뭘 경고하고 싶었던 걸까요?